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도형의 방정식 혹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내가 아예 드릴링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좀 많이 기피하는 부분이야. 나중에 이제 고2, 고3 때도 계속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다 정해져 있죠. 절대값 싫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쪽 싫어하고, 도형 중에서 특히 이 자취의 방정식을 많이 싫어하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취의 방정식을 좀 드릴링을 해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활용성이 높아요. 당장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내신에도 응용이 될 수 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걸 모르시면은 깊이가 얕아요. 요걸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이랑 많은 거 얘기 안 하고, 자취의 방정식이 무엇이고, 그 자취의 방정식을 가지고 어떻게 식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매번 도형들마다 룰이 다르거든. 그래서 원이라던가 직선이라던가 아니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기하 배우는 친구들은 뭐 포물선, 혹은 뭐 쌍곡선, 타원 요런 것들, 뭐 혹시 아폴로니우스 원도 들어보셨나?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집에 가서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자, 하기 전에 일단 도형이 뭔지부터 내가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교환 다들 갖고 있죠? 자, 도형은 뭐냐? 도담아, 도형이 뭐니? 저 졸라 잘했어요. 쟤는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왔어. 그래도 반가워. 그래도 점들의 집합. 좀 내가 도담이한테 좀 많이 물어볼게요. 진행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서. 자,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합니다. 도형. 자, 근데 이제 점들이 모인 거니까 뭐 사실 점들이 모이면은 선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해골바가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야.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보통은 자, 그냥 아무런 도형이 아니고 보통 규칙이 있는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규칙이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규칙이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쌤, 그러면은 도형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좀 뭐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라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뭐가 있을까? 맨 처음에 직선. 자, 직선도 도형입니다. 왜냐면요, 요렇게 점들이 쭉 모이게 되면 요런 선이 되죠. 그죠? 얘도 도형이라고 부르고요. 또 원도 도형이라고 불러요. 원도. 왜요? 원은요, 중심과 거리가 일정한 그러한 요런 점들을 모은 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도 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혹은 3학년 때 기하를 배우시는데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요런 곡선 같은 걸 배워요. 자, 이런 거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얘도 우리는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하 때. 또 나중에 원 중에서 쳐 맞아가지고 찌그러질 타자를 써서 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걔도 도형이에요, 타원. 타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거든. 포물선을 그리다 할 때 요것도 우리가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들, 아까 얘기했던 직선 같은 1차 함수라던가 아니면 상수함수라던가 2차 함수라던가 고2 때 배우는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됐기 때문에 도형이라고 얘기하고, 또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 고1 때 잠깐 나오고 안 나오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점 A, B가 있을 때 A, B를 기준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뭐 3대1로 내분하는 그런 점들의 모임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가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지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좀 특이한 새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점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규칙이 있어요. 2차 함수도 규칙이 있고요. 3차 함수도 규칙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도형들이 한번 규칙이 다 치는데 쌤, 왜 2차 함수는 규칙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라면 잘 보세요. y는 x제곱 이런 식으로 만약에 놓게 되면요, 넣는 거를 제곱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을 딱 넣었을 때 y 값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규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니들이 만약에 뭐 이런 걸 붙인다 하더라도 내가 x를 2번 곱한 다음에 2배에다 x를 곱한 거랑 3을 더한 것을 매번 똑같이 적용하는 규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도 어떻게 보면 펑션, 얘도 어쨌든 규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함수가 이렇게 TV 그려놓고, 그죠? 어떤 새끼를 넣었더니 규칙이 생기면서 그 규칙에 따라서 똥같이 뻥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칙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을 오늘 한번 해볼 거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요거 말고도 또 있나요?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자, 요 말이 나왔어야 돼. 여기까지는 대부분 친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런 거 좀 놓친다고. 그게 뭐냐면요. 도형을 이동한 것도 우리는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 같은 경우도 도형을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변형 없이 돌리거나 혹은 뒤집거나 한 것 없이 이렇게 옮기는 걸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하거든. 얘도 도형의 이동이에요. 즉 도형이에요, 얘도.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중에 평행이동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 이따 내가 증명을 해줄 때도 자취의 방정식 컨셉을 내가 이용을 할 거예요. 또 대칭이동. 요것도 우리는 도형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얘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또 대학교로 올라가시게 되면 회전운동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회전운동은 각도에 따라서 돌리는 거니까 우리가 고2 때 배웠던 삼각함수가 또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함수랑 좌표 공간이 만나게 되면 회전이 생기게 돼요. 그건 대학교 과정이야. 또 회전이동 나중에 대학교 가시게 되면 이런 것도 배우게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도형 그 자체 말고도 도형을 그대로 뭔가 변형시켜서 이동시키는 것조차도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 혹은 자취의 방정식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뿐만 아니라 그 도형을 이동하는 것도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자, 요거는 고등학교 2, 3학년 내용이니까 요건 내가 오늘 얘기하지 않고 오늘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이렇게 총 4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자취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짬이 차서 어른이 되시게 되면 얘네들도 다 규칙이 있거든. 그 규칙 가지고 오늘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도형의 방정식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니들 머릿속에 요게 접혀 있어야 돼. 또 도형은 규칙이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서 고등학교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도형들 외에도 이동하는 것도 우리는 도형이라고 본다. 왜? 그걸 그대로 변형 없이 움직였으니까 얘도 점들이 어쨌든 도형을 움직이면 그것도 도형이 되는 거니까 얘도 도형의 방정식 혹은 자취의 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지금 체크한 저 4개에 대해서 이제 룰을 알려줄 거고요. 그 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변형을 시켜볼 거라는 겁니다. 도훈이 괜찮니? 오케이. 되니?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료 강의로 올려놓으니까 시간 없어 아직 필기 못한 친구들은 그거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조금 늦게 스타트 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도형이 뭐고 우리가 이제 배울 도형이 어떤 것들에 대한지 봤으니까 이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요것 좀 언급 좀 하고 갑시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데 선생님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건가요? 자, 왜냐면 점들이 모인 게 도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점이 딱 2개만 있을 때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가볍게 좀 볼게요. 자,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A가 1,2가 있고 이거 너무 쉬운 거라서 필기도 안 해도 돼요. B가 만약에 4 콤마 암산이 되게끔 4 콤마 6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내가 요 거리를 좀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의야, 너는 예의는
이걸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이거든. 이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맞아요. 저런 말이 나와야 돼. 피타고라스. 이거 안 배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피타고라스라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보조선을 요렇게 이으시게 되면 잘했어. 그래. 쟤는 선행학습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거든. 저런 말이 나와야 돼.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4 빼기 1이 되면서 3이 되고, 같은 원리로 여기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지만 피타고라스 쓰시면 여기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얘의 차이를 x2 빼기 x1, 얘의 차이를 y2 빼기 y1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그림상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좌표에서는 x1과 x2 혹은 y1과 y2 중에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싫었던 싫은 기호를 하나 붙여줘야 돼요. 여기다 뭘 붙이면 될까요? 절대값. 좋아요. 왜냐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거리 d를 모르니까 d라고 논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리의 제곱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의미는 별거 없고 그냥 피타고라스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 나 이거 절대값 말고 이거 소가로로 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소가로로 해도 결과는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x1 빼기 x2의 제곱이나 결과는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고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새끼 없긴 할 텐데 막 순서 섞어도 돼. 그냥 차이만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1, 2 했는데 여기는 2, 1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새끼는 없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별거 생각하지 말고 피타고라스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했냐면은 도형은요 여러분들 외울 게 없이 그냥 생각하면 거의 다 돼요. 그걸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잠깐 좀 갖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피타고라스예요. 전 막 외우지 말라고 병신같이.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한번 자취의 방정식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뒤에는 예제는 그냥 넘어가고요. 요거는 뭐 다 뭐 됐으니까. 자, 이제 직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직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도대체 자취의 방정식과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투 스텝으로 진행이 돼요. 자, 여러분들, 자, 자취 방정식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 됩니다. 투 스텝으로 꼭 기억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도형 위에 대표점을 찍는 거예요. 대표점. 왜냐면요 도형이 점들이 모인 거거든. 졸라 많은 점들이 모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 대표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그걸 내가 대표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아무 점이에요. 아무 점. P, X, Y를 세팅해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도형마다 고유의 룰이 있거든. 직선도 고유의 룰이 있고 원도 있고 평행도 있고 대칭도 있고 다 고유의 룰이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타원도 다 있어. 그 고유의 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제작해 주시게 되면 저절로 그냥 내가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다시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여러분들 식을 만드시게 되면 그 식의 그 식 이코로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도형이 나와요. 요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자, 다시 내가 관심 있는 도형에다가 아무 점 px, y를 찍고요. 그 도형마다 고유의 룰이 있거든. 그 룰을 가지고 식을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튀어나온다. 요 컨셉을 이용해서 다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4개 해주고 오늘 끝낼 거라고 했잖아요. 자, 직선부터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럼 직선의 고유의 룰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어디 보자. 다혜한테 물어볼까요? 다혜야, 직선이 뭐야? 이거 좀 어려운데. 직선의 룰이 뭐지?
기울기가. 오, 맞아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게 고유 룰입니다. 신규생 잘했어요. 자, 직선은요, 어떤 룰이 있는 거냐면, 자, 그 룰은요,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해요. 자, 기울기가 뭔지는 알죠? 기울기는 우리가 영어로 슬로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슬로프라는 건 뭐냐면, 경사가 크다, 경사가 작다를 우리가 슬로프가 크고 작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사가 크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우리는 슬로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에 비해서 세로가 크게 나타나면 우리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두 개의 부호가 똑같을 때, 얘가 뿔뿔이나 마마가 될 때는 전체적으로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부호가 양수가 된다는 건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 방향이 되는 거고, 둘 중에 부호가 다르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뿔마라던가 맞뿔이 되게 되면 얘가 어쨌든 토탈적으로는 음수가 될 테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내리막길을 걷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얘가 왜 기울기가 일정하냐라는 걸 내가 가볍게 언급하자면, 잘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또로로로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점을 어떻게 잡아도 항상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흰색 점을 이렇게 잡았어. 그럼 여기에 기울기는 이만큼이 될 거고요. 그죠? 내가 만약에 또 다른 점을 요렇게 잡아도 얘는 기울기가 요렇게 되겠죠. 즉 초록색의 기울기나 흰색의 기울기나 비율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요렇게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 보일 텐데,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았어요. 왜 닮았죠? 평행. 중등도형입니다. 평행이 보이면은 여러분들 억각 동의각 닮음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요 각이 요 각 동의각이 되면서 AA 닮음이 되면서 얘가 닮았어요. 닮았기 때문에 슬로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우리 친구들 반성해 하셔야 됩니다. 자, 병신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쌤 기울기가 M이고 여기가 A, B면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한다라고 외웠어요. 기울기 적고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그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외우게 시켰을 겁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고 외우라고요.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일정하죠. 자, 그러면 내가 1번 스텝 갑니다.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은 뭐니라고 묻는다면 직선이에요. 흰색 직선이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니들 꼴리는데 아무 데다가 점을 찍어. P. 아무 데나 찍습니다. 되셨습니까? 1번 스텝 끝. 자, 2번 스텝은 뭐냐면 직선이 갖는 고유의 룰을 가지고 식을 제작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직선의 룰은 아까 학생이 얘기했듯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룰을 세웠죠. 그럼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울기를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x 빼기 a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y 빼기 b가 되겠죠? 그럼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였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m은 따라와야 돼. 델타 x,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델타 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게 바로 끝이에요. 이렇게. 됐니? 자, 이걸로도 끝을 내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은 y는 하고 정리하는 게 좀 일반적이니까 양배도 x 빼기 a를 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b는 m의 x 빼기 a가 되고, 요거마저도 이항하시게 되면 요렇게 되면서 너네들이 외웠던 그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걸 외우는 거를 크게 뭐라 하진 않지만 알고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쓸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 정리할 게 뭐냐면요,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킬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가정해서 여러분들 식을 만드시게 되면 원하는 도형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도형이 직선이었죠? 관심 있는 데다 P라고 딱 찍고 직선의 고유의 룰,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만든 이 새끼 자체가, 물론 정리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새끼 자체가 바로 내가 원하는 흰색 그래프의 자취의 방정식과 같다더라 라는 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정리할게요. 자, 정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4개를 다 연습시킬 겁니다. 알겠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고2 선배들 중에서 조금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오늘 배우고 나서 아폴로니우스 1이라고 있어요. 그게 물론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폴로니우스 1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질문 할만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은요 사실상 1차 함수랑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배우게 되면요 1차 함수에 딱 그대로 적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1차 함수를 중학교 때는 y는 as 더하기 b라고 나서 연립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직선의 방정식으로 푸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중딩처럼 y는 as 더하기 b로 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보고 하시게 되면은 암산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괜찮니? 좋죠. 넘어가면은 자 원리는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도전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또 이상한 학원에서 배웠다라면은 그냥 아까 요거 결과만 여기다가 집어넣을 생각밖에 못했을 거라고. 플리즈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기울기가 3이니까 m자리에 3 넣고 x는 빼라 했으니까 여긴 마이너스 1 넣고 y는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고 하라고 하더라도 플리즈.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지금 배웠던 자취의 방정식의 컨셉에 맞게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없이 구할 겁니다. 계속. 알겠죠? 공식은 집에 가서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자, 기울기가 3이랍니다. 따라하니? 그리고 여기 점. 어딜 지난데?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은 요 흰색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수많은 점들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점들 중에 대표하는 점 px, y를 아무데나 니들 꼴리는 데 찍어주시면 돼요. 됐죠? 직선의 규칙이 뭐였니? 라고 묻는다라면 하랑아 직선의 규칙이 뭐였어요? 뭐가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해요. 기울기가 뭐로 일정하죠? 지금 숫자? 3으로 일정한 거예요. 됐죠? 시작. 가로분의 가로는 요거분의 요거죠. 아 병신. 요 길이 x 빼기 1이 되겠죠? 됐니? y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요. 마이너스는 빼면 플러스가 되거든. y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끝! 요렇게 되는 거라고. 됐니? 정리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서 y 플러스 2는 3에 x 빼기 1이 되니까 요거 이항하시게 되면 요렇게 붙여주시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원리는 알고 외우자라는 겁니다. 알겠냐?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지? 어차피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요 이거 어차피 시험 끝났잖아요. 그냥 할 줄 알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나와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저놈이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실제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모든 도형은요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게 좋아요. A가 여기에요. 아 병신 플러스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B가 여기네요. 대충 여기다 찍어볼게요. 따라하니 얘들아? 자, 요거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자, 직선은요 점이 2개가 있으면 결정이 돼버립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직선은 정의가 뭐였죠?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우리가 심지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 x, y를 찍어주고 그죠? 요 기울기를 만들면 게임이 끝난다는 소리예요. 맞니? 근데 기울기를 지금 현재는 요걸로는 못 구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도형이 닮았다라고 했죠? 얘가 닮았으니까 이 기울기로 대처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 길이가 6이 되는 거 맞아요? 기울기가 3이네요. 아, 기울기가 3이란 걸 알 수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방법대로 기울기가 3으로 일정해요.
따라왔니? 자, 그 다음에 내가 P를 여기다 찍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점을 요 친구와의 기울기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얘랑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는 여기 왼쪽 하단이랑 구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와 얘의 차이는 3 빼기 X. 맞니?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는 4 빼기 Y.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3에 3 빼기 X는 4 빼기 Y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 요거 이항해 주시고 얘도 이항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요렇게 구하시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요 점이랑 하셔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요렇게도 한번 구해보시고 요렇게도 구해보시면 결과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이거 말고 조금만 더 내가 좀 언급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직선에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결정 조건이라고 있어요. 문제 풀 때 이거 좀 여러분들 늘 염두를 해두셔야 돼. 자, 직선이 언제 결정이 되는 거냐면요. 아까 얘기했었던 직선의 룰에 의해서 첫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 세상의 직선이 딱 하나만 결정이 돼요. 무슨 소리냐? 점이 딱 찍혀 있어. 얘를 무조건 지난대. 근데 기울기마저도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은 세상에 요 점밖에 생기질 않아요. 요 직선밖에. 세상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는 조건이 바로 결정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금처럼 이런 것도 가능해요.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요때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직선이 결정되게 됩니다. 왜? 점이 땅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초록색밖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요거를 이제 함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야 돼. 여러분들이 직선이 결국은 1차 함수니까 y는 ax 더하기 b 형태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거 잠깐 떠올려 볼까요? 기울기를 알아요. 그 말은 a를 아는 거죠. 그러면 b만 모르게 되네요. 그럼 미지수가 한 개죠? 그 미지수 하나를 한 점을 x는 x에 y는 y에다 대입하시게 되면 b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직선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도 알아야 돼요. 자, 점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그럼 미지수가 a, b 두 개죠. 여러분이 각각의 점 왼쪽 거를 여기다도 집어넣고 오른쪽 거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엔 이퀘이션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연립하시게 되면 a, b를 둘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된다. 요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요렇게 도형도 가능하지만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를 아는 친구들은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네들로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선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이 직선을 몰라. 무슨 말 얘기니? 근데 기울기를 알아. 그럼 기울기를 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든 한 점만 찾으면 그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 내가 기울기는 모르는데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했을 때 직선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심한 문제 4점짜리 킬러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런 거 놓쳐가지고 많이 틀려요.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알아둡시다. 대표님,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 나갈게요. 원. 뭐 알아두세요. 직선의 결정 조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조금 더 고일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직선이 이제 우리 한 개를 배웠잖아요. 이제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직선이 두 개가 나오면은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수직으로 만나는 직교하거나 그게 이제 왜 직교할 땐 또 두 직선의 곱이 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이 되셔야 돼요. 오늘은 그 클래스는 아니니까 안 하고 궁금해야 됩니다. 왜 수직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야 돼. 수학을 잘 하려면 그 생각의 재료가 쌓이죠. 결과만 외우지 말고. 그게 다 삼각함수에도 이어지잖아요. 삼각함수에서 탄젠트가 여러분들 뭐였죠? 탄젠트가 기울기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지? 기울기는 결국 1차 함수에서 저 기울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심한 문제로 탄젠트 문제가 나오게 되면 1차 함수랑 엮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탄젠트 60도야. 루트 3인 거 배웠죠?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이 다 응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직선의 세계는 끝났으니까 원의 세계로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할만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원이 더 쉬워요. 자, 원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애들도 원 정도는 할 줄 알거든.
자, 그러면 이제 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원의 정의는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어떤 중심이 있어. 그 중심과 거리가 똑같은 어딜 잡아도 거리가 다 싸그리 똑같아. 반지름으로. 맞아요. 이런 점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합니다. 얘가 원의 규칙이야. 그래서 원의 규칙은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으로 똑같은 점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거.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이제 룰을 알았으니까 한번 실제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건요, 중심이 아니에요. 원을 원하는 거니까 난 얘를 원하는 거야. 맞아요? 요 원도 결국에 수많은 점들이 모여있고, 대표점을 니들이 꼴리는 거 아무데나 P, X, Y라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은 룰이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아까 거리를 잠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리 하면은 아까 예의가 5글자 뭐 얘기했죠? 피타고라스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워밍업으로 점과 점 사이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리는 내가 만약에 중심을 A, B라고 세팅한다라면 거리가 어떻게 되니? 묻는다라면 가로가 요만큼이에요. 맞아요? 세로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가로의 덩어리의 제곱 더하기 세로 덩어리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된다. 요게 바로 원방이 나오는 겁니다. 니들 결과를 외웠잖아. 이거 알아야 된다고. 플리즈.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방이라고 하고, 자,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요걸 보고 얘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 거꾸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원방의 R은 결국엔 반지름이니까 얘가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R이 크면 클수록 원이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A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B, 얘가 결정하는 게 뭐냐면 중심을 결정해요. 중심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게 되면 세상의 원이 하나만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은 기울기와 한 점 혹은 두 점이었듯이 원도 결정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치와 크기예요. 위치 딱 찍어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콤파스로 반지름을 얼마만큼 크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원이 하나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위치와 사이즈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이즈는 끝에 있는 요 멤버로 되는 거고, 위치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원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마치 2차 함수도 우리가 표준형이, 그럼 이런 거 배웠잖아. 3학년 때, 중3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여기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과 요거를 m,n에서 꼭지점을 갖는다라는 거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거든. 꼭지점을 안다라는 거는 꼭지점의 위치를 아는 거니까 거기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하면은 결정이 되는 거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위치와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원을 결정한다. 원의 규칙은 거리가 일정하다. 아까 내가 했던 똑같은 그 두 가지 스텝으로 이용해서 얘를 구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원의 규칙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인 거고요. 그 규칙이 거리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피타고라스가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지금 도형의 방정식 아예 처음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요, 아, 요런 식으로 만드는구나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나머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나한테 고1 수학을 끝까지 다 배운 친구들은 요런 것도 아셔야 돼요. 알겠지? 우리 예이랑 그다음에 누구냐 동혁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도일쌤 말대로 그냥 투스텝으로 되면 되네? 그거만 느끼시면 돼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도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니들아? 좋아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로로로로. 자, 여러분들 이거 예제를요 조금 바꿔볼게요. 왜냐면은 요거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중심은 그대로 두시고요. 중심은 그대로 두시고 저 점 대신에 내가 거리로 바꿀게요. 얘를 바꿔볼게요. 거리.
거리가 2,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냥 개념만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1,2예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거리가 2라고 합니다. 즉 반지름이 2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병신들 결과만 외운다가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여기다 반지름의 제곱이랬어. 이렇게 쓰고 이제 끝내지만, 자,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원리는 뭐였다고? 내가 원하는 게 얘야. 핑크색. 여기 도형 위에다가 아무 대표점을 너네가 꼴리는 데다 찍는 거야. 맞니? 그럼 무슨 룰이 있니? 거리가 일정하다는 룰이 있죠? 그래서 거리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따라왔니? 그래서 여기가 x 빼기 1. 여기가 y 빼기 2가 되는 거 맞아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이제 고등학교 그 기하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요, 타원이랑 쌍곡선이랑 그런 거 배우는 친구들도 똑같아. 걔네들마다 고유의 룰이 있어.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도형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잡고 타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룰이 있거든. 그거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시게 되면은 타원의 방정식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원리가 같습니다. 알겠니? 요렇게 원리 꼭 아셔야 돼요.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한 개만 나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도전해볼게요. 또로로또로. 자, 2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6,5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원이 있는데요.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요.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하고 여기를 내가 6,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늘 얘기했지만 원은요, 사이즈와 위치만 알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했죠? 그럼 위치가 어디니? 라고 묻는다면 중심을 찾아야 돼요. 중심은요, 가운데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인 거 아시죠? 얘와 얘의 평균이니까 더한 다음에 2를 나눠. 그럼 여기가 2가 되겠고요. 또 얘의 평균은 얘랑 얘랑 더하면 4니까 나누면 2가 돼요. 2,2가 바로 중심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쌤, 내가 여기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또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되겠죠. 여기가 4만큼 차이 나고 여기가 3만큼 차이 나요.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중심을 알고 거리를 알아요. 내가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P, X, Y를 찍고 룰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원방이 바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똑같은 원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이런 느낌. 이런 걸로 연습해주면 된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손잡고 푸세요. 비슷한 겁니다. 자, 이제 평행 이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우리 고2 친구들은 지수가 함수를 막 이동을 시키는데 그걸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의 재료를 배워가시게 됩니다. 평행 이동. 요거는 내가 정기 수업 때도 한번 가볍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평행 이동도 도형의 이동도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도형이 있다라 쳐보자. 이런 도형이나 함수가 있다라 쳐봤을 때, 자, 얘를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고 뭐 회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요거 있는 그대로 얘를 n만큼 얘를 n만큼 요렇게 평행 이동한 거를 우리는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형에서의 평행 이동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상식이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점 같은 건 되게 상식적이거든. 예를 들어서 점이 만약에 1,2야. 근데 예를 들어서 x 방향은 플러스 2만큼, y 방향은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이 점이 여기로 이동하게 되겠죠. 점은 존나 간단하거든. 2 더하면 얘가 3이 되고 2랑 3을 더하면 얘가 5가 돼요. 이거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죠.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줄 알아. 자, 근데 도형은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부호가 거꾸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고1 때 배웠을 겁니다. 그게 이제 왜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점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도형은 아쉽게도 얘가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있어. 얘가 여기로 이동을 했대.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점과 다르게 얘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고요. 여기 또한 마이너스로 바꾸셔야 됩니다.
대찬아 눈 떠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형은 어떻게 되냐면 x 자리에 뭘 넣냐면 얘를 부호로 바꾼 x 빼기 2를 대입하시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y 대신에 요 부호로 바꾼 y-3을 대입해 준다라고 요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요 점과 요 점, 요 두 개만 본다라면, 점만 보시면 n만큼 x를 키우고 n만큼 y를 키우면 되는 건데, 아쉽게도 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m과 마이너스 n으로 먹여지면서 x 자리에 얘를 바꾼 것, y 자리에 얘를 바꾼 게 들어간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를 오늘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평행 이동은 도형을 그대로 이동시킨다라는 거고, 그럼 점들이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그 지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만 n 이동한 게 아니고 모든 점에 대해서 얘와 얘도 mn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 이동 규칙은 뭐냐면 모든 점들이 똑같이 이동했다는 규칙이 있어요. X방향과 Y방향으로 똑같이 이동했다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얘도 도형의 방정식이자 자취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 원은 거리가 일정,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움직이는 컨셉이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보고 나서 조금 더 내가 디테일을 칠게요. 점은 여러분들이 상식대로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나 도형은 거꾸로 이동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지금 요게 이제 뭔 소린가 싶겠죠?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점들은 그대로,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먹여지고, 점은 여러분들 지극히 상식적일 거예요. 그죠? 근데 도형이 지금 굉장히 비상식적일 거야. 그 비상식적을 내가 지금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결과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부호만 바꿔서 넣는다. 요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결과만 얘기했어. 이제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 요것만 이해하셔도 진짜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평행이랑 대칭이동 똑같이 내가 해드릴 거예요. 연지 왔어? 그래. 자세는 안 가. 됐노? 좋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따가 내가 대칭이동도 같은 컨셉을 설명할 건데,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좀 하나를 더 아셔야 돼요. 원래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인데, 근데 고1 때 잠깐 이게 문제에서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좀 문제가 된 게 이런 건데, 이게 이 표현 자체가 고3 내용인데, 이게 고3 미적분에 나오는 표현이거든. 음함수라는 게. 근데 이게 고1 때 또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학교쌤도 안 알려줬으면서. 요게 좀 큰 문제예요. 자, 그래도 나는 설명을 가볍게만 하겠습니다. 음함수가 무엇인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는 다 디폴트로, 자, 음이 있으면 양이 있겠죠. 그래서 양수인 함수가 아니고 음수인 함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양자가요, 이게 그늘 음자예요. 숨겨져 있다. 요거는 대놓고 드러나 있다. 태양할 때 그 양자예요. 그래서 양함수와 음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얘는 대놓고 알려주는 함수고, 얘는 좀 숨겨져 있는 함수야.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내가 좀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y는 x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함수라고 합니다. 대놓고 보여줘. x에다가 1 더해.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거 맞습니까? 자, 만약에 y는 2x제곱 플러스 4x가 있어. 얘도 양함수라고 합니다. 왜냐면 x에 넣은 거다가
제곱한 다음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4배를 곱한 거를 더하라고 대놓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y는 즉 fx는 하고 요렇게 정리한 것을 우리는 양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평소에 보고 있는 그 함수의 모양들 있죠. 평소에 많이 봤던 것들 저런 걸 양함수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음함수는 뭐냐면요,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음함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실상 요거 같은 경우는요, y는 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y는 x제곱 플러스 3이 되면서 2를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랑 같은 거 맞습니까? 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음함수는요, 다 양함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거짓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계산이 좀 많이 빡세게 되면 컴퓨터로 바꾸셔야 되고, 지금처럼 요 정도 할 만한 것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모든 양함수들은 전부 다 음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 이게 왜 음함수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얘를요 마치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표기냐면 요 함수를 내가 fx, y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x랑 y 좌표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를 찾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x에다 넣는 게 1 더해지니까 y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대놓고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양함수인 거야. 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x를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야. y 값이 변할 때 x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마치 그늘에 가려진 것처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음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는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는 0이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요거 자체를 fx, y는 0으로 표현한 요 형태를 우리는 음함수로 표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함수는 요런 식으로 y는 해놓고 대놓고 알려주거나 fx는 이코를 요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양함수라고 합니다. 왜? y 값이 그대로 x 값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이거든. 근데 지금처럼 는 0 해놓고 한쪽으로 몰아넣게 되시게 되면은 얘는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표적인 또 음함수는요, 방금 배웠던 원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대표적인 음함수입니다. 왜요? x값과 y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도통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는 음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얘를 이름을 g라는 함수로 붙여주게 되면 얘가 어쨌든 인풋으로 x랑 y가 들어가서 0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는 음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양함수는 대놓고 보여주는 거, 음함수는 딱 봐도 니네들이 봤을 때 이 새끼가 뭔지 감각이 안 잡혀요. 왜?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안 보이고 y가 어떻게 변할 때 x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양함수로 바꾸는 방법도 있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자체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x와 y 값이 변화됨에 따라서 도통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춰놓은 함수라고 해서 얘를 음함수라고 하고 표현 자체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아마 문제 풀다가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음함수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왼쪽이 뭔진 모르겠는데 x랑 y로 이루어졌다라고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2고3 가게 되면 여기 하나 추가돼. 기하 가시게 되면 요거는 그럼 이제 3차원에 대한 음함수가 되는 거예요. x 가로 y 세로 z 높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x, y, z를 모두 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는 0 하시게 되면은 얘는 세 개에 대한 음함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요거는 표기만 아시면 됩니다.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요 표기를 할 건데 그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x 좌표랑 y 좌표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했을 때 0을 만족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거 정리.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오늘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 완벽하게 이해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표현만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게 그늘음자예요. 그늘음자. 숨겨놓다. 여러분들 음닉하다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그게 뭘 감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저 음이랑 저 음이랑 같은 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학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일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따먹혀가지고 전부 다 수학이 다 한문으로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용어 같은 거 나올 때 한번 한자랑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일 수 있어요. 마치 함수할 때 함자가 상자 함자거든, 한자로. 이거 모르는 애들 많죠. 그런 것도 다 한번 보시면 이게 의미 있게 지는 경우가 많아. 미분할 때도 미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적분할 때 적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적자가 쌓을 적자, 쌓을 적,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뭘 상자를 쌓다 보면요, 되게 신기한 넓이 같은 걸 구할 수 있어요. 넓이랑 부피 같은 거. 그래서 적분은 실제로 넓이랑 부피를 이용한 데 쓰는 그런 공식이에요. 미분은요, 이게 가늘게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가늘미자, 가늘미자.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미분계수 정의 이용할 때 어떻게 가늘게 되는지도 여러분들 실제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 다 이름에 뭔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니들이 이제 이등변, 삼등변 이런 것들은 알겠지. 두 이자에 같은 등자의 변변자는요. 그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자가 나오면 꼭 찾아보세요. 물리도 마찬가지. 물리도 최다 용어가 한자거든. 물리도 한번 꼭 찾아보시고 그러다 보면 얻는 게 많을 거예요. 운동량 할 때 MB만 외우지 말고 그게 왜 양을 붙이는지. 너 학원 가? 너 학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가다 와요. 알아서 가요. 학원. 나도 안 얘기해도 돼. 넌 학원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의 원리를 한번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요. 자, 요거 ES 오늘 존나 잘한 거야. 자, 요거 똑같이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니? 자, 내가 요 그래프를 요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이동한 걸 내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변하면 안 돼요. 모양이 변하면 안 되고 그대로 요렇게 이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점들이 똑같이 이동을 한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 특별한 점을 요렇게 해가지고 n만큼 이동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평이동은 규칙이 뭐였냐면 얘뿐만 아니라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이 이지라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거는요. 자, 수아한테 물어볼까? 수아야, 내가 관심 있는 건 초록색이야, 흰색이야? 초록색이 관심이 있어요. 맞아요.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대표점 P를 찍는 거예요. 아무 데나, 꼴 있는 데나. 근데 기왕이면 여기 찍을게요. 내가 왜냐면 요걸 봤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스텝 2가 뭐였냐면은 요거 가지고 룰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려고 했죠. 무슨 룰이 있었냐면 모든 점들이 이지랄 했다라는 룰이 있죠. 그래서 내가요 얘를 빠꾸를 시킬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 식을 몰라. 이 식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얘야. 얘를 알고 있거든. 얘를 내가 음함수적인 표현으로 f x, y는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즉 얘는 x랑 y를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함수를 떠든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를 아래로 빠꾸하고 왼쪽으로 빠꾸하게 되면 이 x, y라는 좌표가 반드시 뭐가 될 거냐면요. 이렇게 돼요. x는 빼지고 y도 거꾸로. 이런 식으로 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나는 관계식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 초록색이 튀어나온다라는 게 내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자취의 방정식 컨셉이에요. 식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오른쪽에서는 식을 만들 수가 없어. 왼쪽에서만 가능해. 왜냐면요, 이 점이 요걸 지납니다. 근데 그게 모든 점들이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선생님, 씨발 진짜요? 진짜 그래요. 만약 여기도 하시게 되면 n만큼 내리시고 n만큼 가시게 되면 설사 너네들이 얘를 px, y라는 대표점을 잡더라도 여기 좌표가 x 빼기 m, y 빼기 n이 된다란 말이야. 어디를 가든. 그래서 이 점들이 모두 다 여기 위에 있게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룰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만족하겠죠. 여기 위에 있으니까. x는 x 자리에 y는 y 자리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시작. f x 자리에 요거 x 부호 반대. 따라왔니? y도 부호 반대. 이코르 만족한다. 자, 식 만들었죠? 얘가 뭐가 된다고? 요 놈이 된다고. 요게 바로 평행이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이랑 그대로 컨셉이 똑같아요. 요게 조금 어렵죠. 자, 다시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은 이거예요. 거기다가 네가 대표점 P를 찍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궁금한데 얘에 대한 식이 없죠.
그래서 관계식을 만들려면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모든 규칙이 어딜 잡더라도 다 똑같이 이질한 거기 때문에 대표점을 잡고 원복을 시키는 거야. 원복을 시키게 되면 그 원복시킨 점이 어디든 간에 이 흰색 그래프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만족해요. x는 x에 y는 y에. 그럼 요게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다르게 도형은요, 부호가 거꾸로 들어가요. 이게 졸라 어려운 설명이거든. 근데 이게 이해됐으면 참 좋겠는데, 대한민국의 99%가 이거 설명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마 학교생들도 외우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는. 근데 다 이런 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다르게 도형은요, 거꾸로 진행이 되게 돼요. 왜요? 내가 원하는 곡선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곡선의 정보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원복시키는 과정에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뀐 걸 넣었을 때 만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존나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선생님 어제 메가스터 면접 보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메가스터 면접 봐가지고 막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근데 약간 인강 회사 같은 데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면접 때. 그냥 강사들도 이런 거 잘 설명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이게 어렵거든, 설명하는 게. 왜냐면 애새끼들도 거의 다 외우니까 강사들도 요거를 이해시키려고 하질 않아, 잘. 학교생들도 아마 요거는 외우기 시켰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요거는. 좀 제대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나는 이걸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도. 근데 이거를 니네들이 잘 이해하게 가르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 내가 이해하는 거랑 또 니들이 이해하는 건 좀 다르거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서 내가 잠깐 반칙으로 고3 거를 끌고 온 거야. 음함수라는 거 어쩔 수 없이 끌고 와야 돼요, 이걸 이해시키려면. 그래서 사실 나도 학교쌤이나 다른 학원 강사의 마음은 이해는 돼.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 3학년에 음함수라는 거를 설명 안 하면 이거 이해시키기 굉장히 어렵거든. 요거는 잠깐 반칙으로 좀 빌려왔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맞아요. 근데 이게 3학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잠깐 끌고 온 겁니다. 야, 나도 오랜만에 면접 보니까 떨리더라. 니들도 나중에 이제 학종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볼 텐데, 그지? 3대1 면접을 했거든. 원장님이랑 그다음에 강사인지 직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재밌었어. 다음 주에 결과가 있는데 모르겠나? 내가 만약에 거기 붙게 되면은 거기 교육과정 같으면서 진짜 강사로 성장을 더 많이 하겠지. 난 설레. 그래서 그거 나 배우는 거 족족. 여러분들 수업 내가 그래서 일부러 주 2회로 줄인 것도 그것도 있어. 내가 그거 붙으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하면 그걸 내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그거를 니네 클래스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녹일 거야. 뭐 가르쳐 주긴 하겠지, 그지? PD한테도 좀 배우고. 그러니까 니네들도 공부하면서 제일 바보들 그런 거야. 그냥 계속 아는 것만 공부하는 새끼들 있어. 이미 씨발 풀면 다 맞췄는데 그거 못하고 또 푸니? 그런 거 풀지 마. 시간 아까워. 그건 니들 기분만 좋아요. 공부는요, 내가 모르는 거를 해야 돼. 나도 이제 가면 이제 배우는 게 분명히 있겠지. 모르는 게 있겠죠. 내가 씨발 뭘 다 알겠니? 나도 아직 뭐 저쪽 스타 강사 쪽으로 가려면 모르는 게 많지. 근데 그 모르는 거를 배운 다음에 그걸 꼭 체화를 시켜야 돼. 내가 그래서 체화시키려고 니네들 화목 때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도 니들을 위해서 내가 그걸 녹일 거예요. 나 배운 거 적용을 해야 되잖아. 공부도 똑같아. 니들 배우는 게 니가 안다 착각하는데 그거 체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 개념 강의 찍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런 거고. 제일 좋은 체화는 뭐냐면 니네들 조금 수학을 잘하게 돼서 설명이 좀 되는 순간이 되면은 니네 학교에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 가르쳐봐. 그럼 진짜 그게 찐 체화가 돼요. 니들이 가르치잖아? 수학 졸라 빨리 늘어. 나도 처음부터 물론 처음부터 수학을 잘했던 건 아니죠, 나도. 근데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가 나는 수학이 오히려 학창시절 때보다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아. 약간 이제 문제 푸는 폼이라던가 속도는 좀 떨어진 건 맞거든. 나이를 먹으니까. 생각 발상이 좀 늦잖아. 근데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정리가 돼. 그래서 나는 내 머릿속에 이미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다 그냥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박혀 있어. 너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지금 고2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배운 수학이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고등상에 있는 단원의 이름은 무엇이고,
고등하의 단원은 무엇이고, 그죠? 수원의 단원은 무엇이고, 그 단원에 가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다 스파이더 맵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의 재료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풀 때 내가 이걸 끄집어야 되겠구나, 이걸 끄집어놔야겠구나, 얘네들을 어떻게 병렬로 할지 직렬로 할지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고. 그런 게 바로 절대값이잖아요. 왜 절대값은 병렬이잖아요. 나누잖아요. 나누었다가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런 원리들을 니들 잘 적용하려면 머리가 정말 완벽하게 도서관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걸 니들이 적재소소에 끌어올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넘어가.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요거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배웠죠? 자, 요것도 우리가 그냥 공식만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원리를 이용해서 공식 없이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ex라는 거는요, 그림 그려볼까? 이런 거 알고 있죠? 알아야 되는데, 넌 이제 배웠잖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원점 지나는 거 알겠니? 여기에 뭐가 상수가 없으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그런 놈이 됩니다. 기울기가 2니까 좀 가파르겠죠? 자, 얘를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대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2만큼 가고요. 요걸 그대로 1만큼 내려준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그럼 모든 점들이 그렇게 되겠죠. 모든 점들이 이지랄, 얘도 이지랄, 얘도 이지랄, 요지랄.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구해 보더라도 얘가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얘도 직선이 될 거고 얘도 얘랑 평행하겠네 라는 게 느낌이 와야 돼. 근데 그림 너무 병신 같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평행하게. 자, 요런 느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태찬이가 얘기해볼까? 태찬아, 너는 흰색 그래프를 원해요? 초록색을 원해요? 맞아, 초록색을 원합니다. 그럼 초록색 위에다가 니들이 꼴리는 점 아무거나 px, y를 넣는 거예요. 됐죠? 다 지금 똑같은 방법을 써요. p x, y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점이 관심 있는 게 얘가 아니고 얘잖아요. 근데 얘에 대한 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을요,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모든 점들이 똑같이 이지랄한다는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니들 다시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빠꾸를 시키면 이번에는 위로 올리고 왼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는 왼쪽, y는 올려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p를 니들이 여길 잡든 여길 잡든 여길 잡든 모든 게 다 이지랄 할 겁니다. 됐니? 그럼 얘가 여기 위에 있죠. 집어넣으면 만족해요. 너네들이 어떤 점을 잡더라도 빠꾸를 시키게 되면 그 빠꾸된 모든 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얘가 다 여기 지나요.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만족하겠죠. 시작. y 자리에 얘를 넣어요. y 자리에 얘를 넣어요. 됐어요? y 플러스 여기다 넣은 거예요. x 자리에 얘를 넣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x 자리니까 요걸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x 자리에 얘를 넣어요. 끝.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정리하셔도 괜찮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y는 2x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결벽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 원리?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했던 거 다들 방법은 알겠지만 이유는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칭 이동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한번 해볼 겁니다. 괜찮니? 할 수 있겠죠? 내가 궁금한 건 요거야. 근데 요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래서 이쪽 정보에서 캐내는 거예요. 모든 점들이 빠꾸하면 다 여기 있거든요. 되셨습니까? 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괜찮니? 이해됐으면 참 좋겠는데.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자,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쌤, 이거 아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원이에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자, 예제는 안 중요해. 개념이 중요하지. 자, 선생님, 요거는요, 뭐죠? 자, 이거. 우리 고딩 2학년 친구들 단위원이 보여야 되는데, 삼각함수. 이거 뭐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원점을 꼭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얘는 좀 작은 원이에요. 요렇게. 맞습니까? X축, Y축의 가운데 원점이 있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사이즈는 1인 놈이 되겠습니다. 왜요? 얘가 반지름이었으니까.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요,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오른쪽으로 4만큼. 그죠? 밑으로 마이너스 2만큼. 요렇게 내린 거니까 사이즈는 변하면 안 돼요.
왜요? 평행이동은 사이즈가 변하면 안 되거든. 그대로 이동이 돼야 되거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요 원을 내가 구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흰색이 아니고 핑크색 원을 원하는 거 맞습니까? 나는 여기 위에 대표점을 찍을 거예요. 아무거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요 점은요, 여러분들 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캐내야 돼요. 자, 이쪽은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이 이지를 한 거야. 요렇게. 맞아요? 모두 다 똑같이 4만큼, 모두 다 똑같이 밑으로 2만큼 같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요 점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4, 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하필이면 모든 점이 다 그지를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 새끼들이 전부 다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요 놈의 x를 여기다가 넣고 요 놈의 y를 여기다 넣어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되냐? 이거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제발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수학이 깊어지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웠던 것만큼 얘를 부호를 반대로 요렇게 넣어주고 얘를 부호를 반대로 요렇게 넣어주는구나. 그 원리를 알고 좀 외웠으면 좋겠어. 외우더라도 플리즈. 여기까지 괜찮니? 자, 지금 여러분들 요거 이해됐다라면 자부심 가져도 돼요. 대한민국의 99명은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1등급 친구들도 설명 잘 못해. 요거 이해됐으면은 정말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대칭 이동하시면 끝나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대칭 이동도 요거랑 똑같은 원리에서 보여줄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건지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요게 제일 어렵고 요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대칭 이동은 개 쉬워요. 그냥 코딱지 파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대칭 이동 똑같아요. 요거를 배운 고2 친구들은요, 집에 가셔가지고 수원에서 삼각함수, 지수, 로그 함수도 다 똑같이 평행 대칭 이동 컨셉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에다가 여러분 녹여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죠? 특히 지수, 로그는 또 역함수도 있죠. 보시고. 이해됐니?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칭 이동을 지금 했던 방식대로 이해가 된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이게 최대한 그 개념을 제일 기본적인 거 안 상태에서 상위 개념을 확장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우는 게 최소화가 돼. 그러니까 정의만 외우고 나머지들 다 이게 다 이어지거든. 이게 마치 이게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스파이더 웹처럼. 니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너네들도 나처럼 나도 부자다. 나니까 뭐지? 여러분들도 그 학비 본인이 좀 벌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뭐라 하지? 요즘 뭔 대출 하지 그거? 학자금 대출. 나도 학자금 대출 갚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 학자금 대출 그것도 꽤 비싸. 근데 나중에 이제 과외 같은 거 생활비 하면서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과외 나중에 할 때 대부분 다 수학 가르치고 있을걸? 여러분들 니도 국어 영어 못 가르쳐. 그거는 가르칠 게 없어. 읽는 방법 알려주면 땡이거든. 그래서 뭐 시 읽는 방법 그잖아. 근데 수학은 가르칠 게 많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니들이 돈 벌고 싶으면 수학 과외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외운 새끼들은요, 좀 대학교 OTMT 때 조금 술 처먹잖아? 다 까먹어. 그냥 브레인워시가 돼. 근데 너네들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제대로 다 설명하는 게 되면 10년, 20년 전에 안 까먹어가지고 니들 아들, 딸들도 수학 가르칠 수 있어. 물론 싸우겠지만 가르칠 수 있단 말이야. 과외할 때도
니들이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제자들이 보통은 대학 가서 과외한 다음에 이제 잠깐만 하고 깨닫는 게 많아가지고 그 반수하고 재수해가지고 스카이 가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본인이 가르치다 보면 진짜 많이 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이거 내가 잔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가르쳐 보세요. 진짜 수포자 새끼들 개 많거든.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가잖아요. 듣는 애들보다 자는 애가 더 많아 수업을. 그런 애들 중에 좀 약간 착하고 좀 약간 뭐지 할 의지가 있는데 못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좀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애들이었죠, 그죠? 잘할 수 있어. 자, 봅시다. 이제 대칭 이동할 건데, 자, 대칭 이동은요. 이제 평행이동이랑 다르게 얘는 그대로 가거든. 그대로 가.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잖아요. 대칭이동은 그대로 가는데 그 그대로 들어간 이유도 내가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대칭이동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와봐.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점은 개 쉬워요.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자,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 A, B라는 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칭은요 항상 수직 2등분이 되게끔 이렇게 이동한 걸 우리는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접은 거죠.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좌표는 안 변했죠. 안 변하니까 이건 그대로 올 거야. 근데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 맞아요? 따라하니? 이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그래서 X축 대칭은요 X는 그대로 Y만 부호가 바뀌게 돼요. 오케이. X축은요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X는 그대로 이렇게 돼요. X는 그대로 돼요. 그리고 Y만 부호가 바뀌어요. 반대로 크기는 같고.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자, Y축 대칭동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된 다음에 반드시 거리 같고 수직, 이렇게 되셔야지 대칭 이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높이가 유지가 되고, X만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것도 외우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Y축 대칭이라고 하는데, Y축 대칭할 때는 X는 바뀌고 Y가 안 바뀌니까 Y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대로 가시고요. X만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점 대칭은요. 자, 지금까지는 축 대칭이니까 선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이번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요렇게. 점에 대해서 요렇게 대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직선입니다. 꺾인 게 아니고 일직선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다라면요. 자, 보세요. 지금 요거랑 이렇게 대칭이 되면은 합동이 됩니다. 왜요? R, 빗변 H, 여기 각도가 같죠? RHA 합동이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눈가루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 원점 대칭은요?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X도 부호가 바뀌고요. Y도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자, 봐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A랑 여기 마이너스 A랑 같고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P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P가 같죠? 즉 원점 대칭은 사실상 뭐가 되는 거냐면 요런 것도 좀 눈치밥을 알면 좋잖아. Y축 대칭을 하고 X축 대칭을 하면 돼요. 이해가 되죠? 거꾸로도 괜찮아요. X축 대칭을 먼저 하고 Y축 대칭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사실상 X축과 Y축의 대칭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나 순서에 상관없이 그걸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교환 법칙에 의거해서 아무렇게나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탕탕 해주면 나온다라는 것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쉬워요. 자,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접이랑 함수랑 똑같으니까 내가 일단 이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도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더 중요해서 내가 따로 뺄게요. 이쪽에다가 또 뺄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왔어. 좀만 힘내. 그래서 요거 들으시면은 지수로그 역함수 관련된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우리 고2 선배들은.
됐나요? 돈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대칭 하나가 남았는데 그건 중요해가지고 내가 따로 좀 장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따로 뺄게요. 자, 그게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많이 중요하다. 얘는 y는 x는요 요렇게 45도의 각도로 가는 것을 우리는 y는 x라고 하는데, 자, y는 x는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조금 각도가 마음에 안 든다. 45도가 아니네요. 이거는 그림 좀 제대로 그릴게요. 각도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요게 y는 x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a,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애들이 외우거든. 이거 쌤 이거 이렇게 바꿔, 이렇게 대칭하게 되면, 대칭은 수직이등분이라 했죠. 여기가 x랑 y가 서로 바뀌어요. 이 결과만 외우지 말고 이것도 이유를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는 왜 그런 거니? 라고 묻는다라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수직이등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 중에 수직이등분은 이등변 삼각형이 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으시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을 반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상태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45 빼기 동그라미,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자, 보조선을 좀 마저 이을게요. 보조선을 슝 있게 되면 이 핑크색 직각삼각형 두 친구가 합동이 반드시 되어줘야 돼요. 자, 이게 왜 합동이냐면요, 수직이니까 R, 직각이죠. 빗변이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H,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요 각도가 같아요. RH, A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A라 잡고 여기를 B라 잡았으니까 A, B가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합동이니까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도 B가 되겠죠. 그럼 높이가 A가 되고 가로가 A가 됐으니까 B,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x좌표랑 y좌표 서로 뒤바뀌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내가 강조했지만 평행이동과 다르게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같게 이동이 된다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사 도형이 이런 식으로 대칭이동이 되더라도 도형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x랑 y를 서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y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는 점들이 모인 게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x랑 y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x 이코르 2y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상태가 이미 역함수가 된 거야. 요 상태가 이미 y는 x 대칭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예쁘게 정리하는 건 네 마음이 되는 거고, 무조건 x랑 y를 바꾸는 순간 이미 y는 x에 대해서 도형이 대칭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정리할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도 똑같이 그러하다. 자, 요거 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왜 도형일 때는 평행이동이랑 다르게 반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지만 얘기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점에 대해서는 다 이유를 설명해줬고, 도형과 함수의 이동에 대해서는 아직 이유는 설명은 안 했어요. 결과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는 마치도록 할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게 진짜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속으로 이런 거 외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었겠지만 아주 기특합니다. 좋아요. 왜 메이저 인강사들이 요거 관련돼 가지고 시강을 요청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 안 시킬 거 아니냐, 그죠? 이투스도 그렇고 메가스터디도 그렇고 시대인재도 그렇고, 정말 그 메이저 인강사 학원들에서는 요런 거를 가르칠 수 있냐 없냐를 강사들을 판단을 해요. 그거는 이제 곧 학생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게 사실상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강사만 할 줄 알면 뭐하냐? 니들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됐니? 정리? 자,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진짜 도형이랑 같은지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잠깐 나 지우개만 좀 갖고 올게요.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 내가 5분에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자, 오늘 라스트, 자, 딱 나한테 5분, 7분만 집중해줘. 그럼 끝났어. 자, 이번에는 내가 결과로 얘기했던 왜 평행이동이랑 다르게 대칭이동은 그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이런 식으로 X축, Y축 소환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 혹은 도형을 F, 자, 요것도 내가 음함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X,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번에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요렇게 대칭이동이 되겠죠, 형님들. 모든 점들이 똑같이 대칭이동이 될 건데 요런 식으로 대칭이동이 분명히 될 겁니다. 요렇게 접으시면 맞아요. 자, 얘도 모양이 안 변합니다. 그럼 나는 얘가 궁금하다는 거야, 핑크색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 핑크색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또 어디서 캐야 되냐면 마치 평행이동처럼 여기에서 정보를 캐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와요. 자, 모든 점들이 다 이지랄을 한 거거든. 어느 점이든 다 똑같이 이지랄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아무데나 꼴리는데 아무데나 여기를 P, X, Y라고 세팅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이쪽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이걸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X는 안 변해요. 근데 Y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X는 안 변해요. Y만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모든 점들이 다 그지랄 하는 거라고. 근데 모든 점들이 그지랄한 점들이 전부 다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만족하겠죠. 그게 바로 관계식입니다. 자, 시작. X는 X에, Y는 여기다가, 는 0. 똑같죠, 점이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에다가 X는 그대로 냅두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만 넣으시면 알아서 X축 대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얘가 Y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이거라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 얘를 이쪽에 대칭한다라는 건 X는 안 변하고 Y만 변하니까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만 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이 핑크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통 정리해 주는 게 좋잖아요. 양배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곱할 때, 야, 이거 한꺼번에 곱하는 거야. 이거 그대로 쓰시면 대가 총 맞아야 돼요.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느낌이랑 감성이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내가 몇 개 보여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 아, 이거 이해됐으면 너무 내가 뿌듯하다. 이거 이해됐으면 너무너무 뿌듯하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고 이제 설명이 되면 니들은 이제 내 제자입니다. 잘하셨어요. 좋아요. 기특해. 외우고 싶었을 텐데.
4kg 얼마? 저도 이제 막 혼수 알아보니까 그러니까요. 알았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알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자, 됐노? 자, 우리 그러면 연습했죠? 자, 그러면은 딱 2개만 연습하고 마칩시다. 자, 요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안 하면 아쉬우니까 Y축도 서운할 테니까 Y축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요것도 그럼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요렇게 될 겁니다. 요거 데칼코만 이렇게 접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록색을 원하는 거니까 초록색 점 위에다가 아무데나 X, Y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모든 점들이 다 이지랄 한 거야. 자, 요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요 점은요, 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병신들도 요로 간다 생각하거든. 아니야. 접었을 때 요렇게 돼야 되니까 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요 점이 요로 넘어가게 되겠죠. 요런 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 넘어가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얘는요, 높이는 그대로인데 x만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x, y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모든 점들이 다 여기 위에 있네. 그 말은 대입하면 만족. 시작. x 자리에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요걸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좋아요. 필기시간 안 드릴게 할 줄 아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역함수에 관련된 y는 x만 한번 도전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원점은 엄마랑 해봐 알겠지? 똑같으니까. 자, 엄마랑 같이 해. 엄마도 잘하시니까. 자, 도전.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내가 얘를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2 학생들이 있으니까 친숙한 함수 이런 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얘를 우리가 f, x, y는 0 요런 놈이 있다라 쳐봅시다. 나는 얘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얘를 요 선에 대해서 접은 이 친구가 궁금해. 따라왔니? 얘가 궁금해. 요런 상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즉 나는 얘 정보가 주어져 있고 얘가 안 주어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꾸로 하셔도 돼. 얘를 주어지고 얘가 안 주어졌다. 근데 우리는 핑크색이 주어지고 초록색을 모른다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핑크가 아니에요. 초록색이 궁금하죠? 여기 위에다가 P X, Y라고 찍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요걸 요렇게 수직 이등분이 되게끔 대칭하시게 되면 여기가 아까 점은요 얘랑 바뀐다라고 내가 이미 증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모든 점들이 그래요. 니들이 여기 잡아도 그러고 여기 잡아도 그러고 뭘 해도 그 지랄인 거야. 뭘 해도 그 지랄. 됐니? 그 지랄했던 모든 점들이 다 y, x로 표현이 될 텐데 얘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 됐죠? 그럼 요걸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근데 잘 봐봐. 집어넣을 때 자, 첫 번째 괄호를 요쪽에다 집어넣는 거고 두 번째 성분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뜻이거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x는 x, y는 y는 이거 똑같잖아. 그게 아니고 콤마로 표현했을 때 얘 첫 번째 좌표를 여기다 그대로 넣으라는 뜻이고 두 번째 좌표를 여기다 그대로 넣으라는 뜻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f, y, x는 0이 되겠죠? 요렇게 만들어 놓은 요 친구가 요게 된다라고 했죠. 즉 이 그래프를 역함수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대칭한 거 역함수는요 x랑 y를 바꿨다라는 게 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 되는 거 배우셨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자습 원하는 친구들은 저기 4강의실로 넘어가시면은 첨사쌤 계시니까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물어보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